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카눈이 지나간 부산의 해안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로 분주합니다. 광안리 해변엔 바다 쓰레기가 밀려와 해수욕이 금지됐습니다. 강서구는 교정시설 이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지방정부에 있다며 부산시 독단으로 이루어지는 교정시설 이전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업계가 비상입니다. 공동어 시장이 있는 서구에서는 지자체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미55 보급창을 남구 신선대부두 준설토 투기장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자 남구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태풍 카눈이 지나간 해안가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로 분주합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은 바다 쓰레기 수톤이 해변으로 떠밀려와 해수욕이 금지됐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에 나타난 검붉은 물체들. 사람들이 몰려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50에서 60명 정도 저희 환경공무지 동원이 돼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 양은 한 50에서 60톤 정도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오늘 중으로 처리가 다 되는 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상황이 심각합니다. 태풍으로 인해 바다에서 떠밀려온 해초와 쓰레기가 만나 백사장에 거대한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변에 떠밀려온 것들 대부분은 미역 등 해초류. 바닷속 암초에 붙어있던 조개류도 한가득 떠밀려 왔습니다. 여기에 일회용 컵이나 물놀이용품, 어구 등 생활 쓰레기도 섞여 있습니다. 수영구는 해수욕장 청소가 끝날 때까지 피서객의 해수욕을 금지토록 했습니다. 놀러 왔는데 제한되는 게 많아서 바다에서 못 놀고 이래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가는 날 날씨 좋아서 바다 나왔는데 너무 이런 것들이 떠밀려 와서 제대로 못 놀아서 좀 아쉬워요. 태풍 때마다 큰 피해를 입었던 밀락 수변공원도 일상회복에 나섰습니다. 회센터는 외벽에 있던 차수막을 걷어냈고 활화를 실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공사장은 강풍에 넘어진 가림막을 걷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영구는 막바지 피서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스웨덴 잼버리 대원 800명이 12일 광안리를 찾을 계획으로 구는 광복절을 기념한 드론쇼와 문화공연 체험 등으로 광안리를 홍보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최근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교정시설 이전을 위한 여론조사 계획을 밝히자 강서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구는 교정시설 이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지방정부에 있다며 시에 대해 독단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강서구는 최근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 선정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교정시설 입지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입지 선정위가 추진하려는 여론조사와 주민 설명회 등의 절차는 법무부의 원칙과 역대 사례를 무시한 독단적 행정이라는 겁니다. 또 입지 선정위 활동은 권한과 책임이 없는 월권 행위로 강서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노후 교정시설 이전과 현대화 사업의 첫걸음인 후보지 추천은 법무부와 해당 지자체가 협의하도록 돼 있고 이후 광역자치단체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많이 멀리 있기 때문에 조금 그대로 지금 하던 일을 중지하시고 지방정부에다 그걸 맡겨두시면 법무부가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입지 선정위가 밝힌 여론조사 계획은 강서구와 사상구 주민 각 500명, 기타 지역 1000명 등 2000명이 대상입니다. 반면 구치소 역외 이전 가능성이 열린 사상구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업계가 비상입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이 있는 서구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기초지자체가 먼저 나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8월 중순으로 예고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오염수에 대한 위험 여부와 함께 국민 불안감이 수산업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남부민동 부산 공동어시장은 우리나라 수산물 30%가 위판되고 있고 고등어 90%가 전국으로 유통돼 그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면 뭐합니까? 먹지를 안 하는데 산지 업반장에서 검열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다, 좋은 고기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래요. 부산시와 수산물품질관리원은 공동어시장 수산물에 대해 매일 시류를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능 조사 대상 지역도 확대를 했고 2배로 또 국제 기준보다도 훨씬 강화된 10배 이상 강화된 기준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 한편 서구에서 수산물이 각지로 위판되고 있고 관내 전통시장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만큼 서구청이 먼저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 장치를 구비해 수산물을 검사하고 안심 스티커를 각 시장과 식당 등에 배부해 주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자체에서 발빠르게 이제 휴대용 방사능 장치를 들고 다니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직접 이렇게 바로바로 이런 확인을 해주는 행정 서비스를 지원을 한다면은 그만큼 국민의 안심을 확립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구는 현재 법령상 생산 단계 수산물은 정부와 시에서 검사를 하게 돼 있다며 캠페인 등을 통해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가 미군 55 보급창을 남구 신선대부두 인근의 준설토 투기장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남구청과 의회 등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동구에 있는 미 55 보급창은 부산항 8부두로 반입되는 군수물자를 보관 저장했다 보급하는 창고로 면적만 22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부산시는 이 부지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행사에 활용하기로 하고 지난 3일 보급창을 신선대부두 준설토 투기장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많은 논의 끝에 우리 시는 신선도부두 끝단에 있는 해작사 군사지역 인근 준설토 투기장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고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동구에 있는 55 보급창과 남구에 있는 8부두를 함께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남구가 가장 먼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남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추진에 당혹스럽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가 직접 주민들에게 이전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구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결은 달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은 남구청의 입장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 이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부산시가 이전지 주변의 북항 3단계 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개발 계획에 대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5, 6도선 트램과 5함선 트램 사업은 지역 발전을 위한 사안이지 엑스포 부지 선정을 위한 협상 도구일 수는 없습니다. 부산시는 55 보급창이 이전하면 이 부지를 동천변 친수 공간과 국제금융 업무 중심지로 꾸밀 계획입니다. 또 8부두 이전지 주변으론 북항 3단계 재개발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박형준 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이전 후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며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강서구 부산학생안전체험관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여름방학 가족 안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 안전과 응급처치, 교통안전 등 5개 분야로 하루 2차례 운영하며 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실습 체험을 선보이며 진행됩니다. 국회 부산도서관은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서관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이날 행사는 나의 일자리 찾기 북큐레이션과 취업 상담,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 등으로 진행됩니다. 10시에는 2층 영상 세미나실에서 취업 특강이 열리고 이미지 메이킹과 퍼스널 컬러를 통한 면접 컨설팅과 증명사진 무료 촬영 등 부대 행사도 열립니다. 요즘은 밖에서 잠시 걷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죠.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폭염 취약계층에겐 더 혹독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도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최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65살의 김성우 씨. 올 여름 폭염은 유난히 힘겹습니다. 선풍기 하나가 전부인 상황에 하루 4번씩 샤워를 해도 더위를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뭐 어렵더라도 이렇게 견뎌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뭐 기후가 이랬는데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 행정복지센터가 내민 도움의 손길은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오늘은 시원한 쿨매트를 들고 안부 확인을 왔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를 측정하며 건강 상태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행정적인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서 저희가 직접 발로 뛰면서 또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올해 71살의 김모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열대야에 잠을 설치기 일수. 주택 밀집 지역이어서 창문을 열어도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더워서. 밤에 잠 못 자겠더라고. 잠 깨지니까. 많이 덥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관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선풍기와 여름이불 등을 지원하는 한편 수시로 안부 확인을 해 중앙 거점기관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 발효 시 중증관리 어르신에 대한 안전 확인 결과는 24시간 이내에 중앙 거점 기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폭염 대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섰습니다. 무더위 쉼터를 확대하고 야외 근로자 등을 위해 모자와 생수, 쿨토시 등 혹서기 물품도 지원합니다. 동래구는 폭염 취약 분야 대상에 대한 예찰 강화, 안전 확인, 행동 요령 홍보를 강화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다 촘촘한 복지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동래구의 경우 독거노인은 16,000명,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는 12,000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지원이나 관리할 인력이 한정돼 현장 수요를 채우기엔 한계가 분명합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경로당 등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면서 냉방과 생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어렵거나 경로당이 멀어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주택 밀집 지역의 한 가정집. 89살 박모 할머니가 사는 집입니다. 현관문과 창문을 열어놨지만 집안은 30도가 넘습니다. 푹푹 찌는 집안에서 열기를 식힐 수 있는 건 선풍기 한 대가 전부. 냉장고도 없어 인근 약수터에서 떠온 물로 겨우 버텨냅니다. 선풍기가 낮에는 밖에 앉아있다가 밤에도 밖에서 누워자다가 어제 누워자다가 그래 들어오고 그래. 이제는 걸으면 뭐 거리가 못 가거든. 그 집에서 밥 한 숟갈 해가 먹고. 인근의 또 다른 가정집. 역시나 현관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놓고 선풍기 한 대로 더위를 식히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적외선 측정기로 온도를 측정해 봤더니 이곳도 30도가 넘습니다. 말 그대로 푹푹 찌는 겁니다. 하루 종일 덥지 이제 아마. 이제 선풍기만 가서 사는 게 아니냐. 여름에 맨날 이렇게 보낸다. 이건 그냥 어쩔 때문에 더운데.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실제 두 어르신이 사는 지역은 가파른 경사의 계단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땡볕 아래 걸음을 떼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가다 쉬다를 반복해야 합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수 등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로당과 복지관을 통해 지원하면서 집에 있는 어르신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름을 어떻게 보내냐는 질문에 사는 게 다 그렇다는 자조 섞인 어르신의 말이 귓전을 맴돕니다. 남아서는 또 영 힘들지. 그래. 막 우리 사는 게 막 이렇습니다. 막 여기.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최근 가요계의 황제, 일명 가황이라 불리는 나훈아 씨가 부산의 기장을 주제로 한 신곡 기장갈매기를 발매해 화제입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가 대부분 기장에서 촬영돼 더욱 관심을 끕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이 고향인 가요계의 황제, 가황 나훈아 씨의 신곡 기장갈매기 뮤직비디오입니다. 지난 7월 10일 유튜브 뮤직비디오로 첫선에 보인 기장갈매기는 발매 4주 만에 조회수 164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단시간에 한국 뮤직비디오 순위 17위까지 오르며 인기는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장에서 촬영된 뮤직비디오에는 기장 바다의 절경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뮤직비디오의 배경은 이곳 오랑대 공원뿐 아니라 기장의 명소 6곳입니다. 나훈아 씨가 직접 갈매기 춤을 선보이며 기장 곳곳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훈아 씨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주황색 셔츠를 펄럭이며 일명 갈매기 춤을 선보인 촬영지를 둘러봤습니다. 촬영장은 오랑대 공원에서 대변, 월전항, 죽성 드림세트장까지 기장 해안가를 따라 이어집니다. 연화리 포장마차촌과 동해 어업관리단 인근 바다 등은 갈매기 춤을 선보인 주요 배경입니다. 죽성 드림세트장 인근 아홉산 숲에서는 결투신이 촬영됐고 연화리 대변항 곳곳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관광객들은 나훈아 씨의 뮤직비디오에서 만난 기장이 더욱 반갑습니다.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제일 그 어디고 참 진짜 유명한 제일 원스타니까. 이 배경을 해가지고 너무 제가 갈매기 이런 거 보고 했어요. 좋지. 예. 기장하면 또 기장미 여기 뭐다 메이치 더 하거든. 월전 방파제의 경우 뮤직비디오의 메인 화면으로도 사용돼 더욱 눈길을 끕니다. 인근 상인들은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도 다녀갔다며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 그러게 저기다 방파제다. 저기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동네에 거기 한 군데 다 설명을 제가 나름대로 했습니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020년 발매된 테스형으로 전 연령대의 인기를 끌었던 나훈아 씨. 이번에 발매된 기장 갈매기가 또 다른 신드롬을 타고 기장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살인 예고글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글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들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건데요. 경찰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순찰을 강화하고 살인 예고글에 엄정 대응 방침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에 첫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온 건 지난 4일. 서면역에서 흉기로 사람들을 찌르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되면서 경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네. 표적이었으니까 사실 그냥 지나가다가 나도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좀 그런 불안이 생긴 것 같아요, 많이. 호신술 될 만한 거 뭐 그런 것도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아니면 뭘 가지고 다녀야 되나 뭐 스프레이 같은 거 뭐 그런 걱정도 되고 그렇죠.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에 육중한 크기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공대원 전용인 이 차량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공항 바로 앞에 배치됐습니다. 청사 내부에는 2인 1조를 이룬 경찰관이 상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항도 자체 경비 인원을 늘리고 CCTV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6일 폭탄 테러와 살인 예고글이 온라인에 게시되면서 이곳 김해공항에도 경찰 특공대가 배치됐습니다.
부산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도시철도 서면역. 총기까지 소지한 경찰 특공대원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또 방검복과 삼단봉 등을 착용한 경찰관과 형사들도 배치됐습니다. 부산의 첫 예고살인 글이 올라온 4일 이후 시내 곳곳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경찰의 대대적인 순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퇴위제전 사용 등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지난 7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의 살인 예고글은 19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65명을 검거했고 나머지 125건의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강서구 보건소는 지역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 교육과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소는 8월부터 연말까지 매주 화요일 경로당 등 36곳에 방문해 결핵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유소견 어르신이 있는 경우 1:1 가정 방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부산결핵협회와 협력으로 시행됩니다. 북구는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이야기가 있는 코딩 공모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공공도서관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공모에 화명도서관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선정으로 북구는 지역 내 메이커 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 물품, 재료비 등 600만 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돼 9월부터 2달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산 지역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수업을 무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2024학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와 중등학교 교원 임용시험 계획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모두 797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유치원 교사 10명, 초등학교 331명, 중등 340명 등입니다. 임용시험은 유초등 특수교사는 11월 11일, 중등교사는 11월 25일 각각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